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 발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을 그 정도로 다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협상의 대가로 혹시 좀 꼼수가 들어가서는 될까? 또는 우리의 장병들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그리고 이란군의 전력 비교, 그리고 우리 청해부대의 전력 비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물론 저번에 제가 또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국회 동의, 국민 동의 없이 지금 사지로 들어가는 청해부대, 과연 이래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지금 언론 기사가 나왔죠.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 1월에 연락장교를 파견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2월에는 구축함도 파견할 방침이다. 17일 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 1명을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하고, 이 연락장교는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본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구축함 한 척과 초계기 한 대를 보낸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움직임도 빨라졌다 라고 12월 18일 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또 이건 사실 무근이다,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해진 바가 왜 없습니까?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청해부대가 바로 거기 지금 아덴만에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냥 가라, 거기 가 있는 거 조금 북쪽으로 가서 근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적당한 건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아덴만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는요 거리가 2600km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저 멀리 인도양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또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여기 있으니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둘 다 비슷한 데 있으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를 재보니까 2600km입니다. 이건 마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 군함을 바레만 안으로 보내라, 그래서 베이징 봉쇄작전을 해라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레만 안에 우리 군함을 집어넣어서 베이징 봉쇄하는 작업을 해라, 이거 여러분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2월에 호르무즈 해협에 가는 이 청해부대는 어떤 전력이냐? 왕건함입니다. 지금은 강감차남이 가 있고, 그 강감차남이 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2월 초에 교대를 하게 되는데, 아까 그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2월부터 군함을 파병하는 것도 검토한다 라고 했으니까 2월부터 가는 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왕건함입니다. DDH-978이라는 함번을 가지고 있고, 우리 KD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네 번째 군함이죠. 왕건함. 지금 이미 가 있는 강감찬함하고 재원은 똑같습니다. 능력도 똑같습니다. SM-2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장착하고 있고요. 해성 함대함 미사일 8발, 그리고 철룡 함대지 미사일 12발, 그리고 홍상어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하고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톤수는 5,520톤의 만재 배수량이고요. 이런 군함인데, 자, 생긴 것도 정말 좀 멋지게, 저는 여하튼 이 KD2 군함들 보면 정말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잘생겼고, 덩치도 아주 큰 세계 정상급의 덩치, 세계 정상급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장, 이 능력으로 호르무즈에 가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싸웠던 소말리아 해적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싸워야 할 호르무즈 이란군은 어떤 군대인가 보겠습니다. 청해부대는 지금은 소말리아 해적 상대로 하고 있죠.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무장은 AK-47 소총, PKM 기관총, 그리고 제일 중화기가 RPG-7입니다. RPG-7 로켓입니다.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싸우면 RPG-7 안 맞습니다. 그냥 기관총 갈겨버리면 됩니다. 또 우리 헬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날아가서 우리 군함이 접근하기 전에 그냥 헬기가 위에서 K6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이들은 대공 레이더, 대공 미사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헬기만 있으면 완전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군에서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전략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전략적 지위를 잇는 군함들을 겨우 이 해적 상대하는데 보내는 거 이거 지금 타산이 맞냐?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훈련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 경계함이 있습니다. OPV라고 그거 따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자. 아니면은 해경함을 보내자. 해경함 보내도 그게 뭐 40mm 포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거기 헬기 착함장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아니 겨우 이런 거 상대하는 것을 왜 5천억짜리 군함을 보내냐 500억짜리 해경함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뭐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청해부대는 어떻게 해서 파병됐습니까? 바로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5함대 그 5함대 CTF-151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함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CTF-151에 배속시키는 군함이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청해부대죠. 그 청해부대는 그 군함의 함장이 청해부대장을 맡고 여기에 뭐 UDT 뭐 이런 이제 GD 요원들, 대테러 요원들 탑승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헬기도 배속시키고 해가지고 갑니다. 청해부대의 당연직 함장은 왕건함, 강감찬함, 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이런 함장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동맹국들이 로테이션을 해서 그 CTF-151의 사령관을 맡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정한호 제독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거기 가서 사령관을 했고 지금은 또 현재도 우리 한국 해군 원스타가 지금 7기동 전단장입니다. 현재 7기동 전단장이 현재 2019년 현재 CTF-151 사령관을 맡아서 현재에서 근무하고 동맹국들의 그런 군함 모두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국회 동의를 받을 때 해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CTF-151에 배속시키기 위해서 보낸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2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으니까 가도 되지 않냐? 라고 뭐 대부분의 인도양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어물쩍 속이고 보내서야 되는 것인가? 자, 이 청해부대가 가는 이 호르무즈 가야 하는 호르무즈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미 해군에서 이런 지도를 만들었어요.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DDG-1000 즉 완전히 스텔스 그리고 최고의 무장을 갖춘 이 주말트급 구축함만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지금 미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안전한 곳이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이 정도밖에 없다. 여기가 알레이버급 구축함이 안전한 곳이고 나머지는 이 주말트만 안전하다. 그리고 이 밖으로 나왔을 때도 여기는 이 정도에는 즉 이란 가까운 곳은 주말트만 안전하고 알레이버크는 이란 영해를 벗어나서 그제서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이 섬이 캐슘 섬이라는 가로 세로 가로가 이제 동서로 한 135km 정도 되는 아주 길쭉한 섬이에요. 캐슘 섬. 이 캐슘 섬 뒤에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 해군 기지가 이번 2019년 11월 달에 이란 해군이 이 반다르 아바스로 해군 사령부를 옮겼어요. 여기가 이제 총사령부예요. 그리고 그 앞을 이 캐슘 섬이
완전히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조그만 섬, 이 조그만 섬이 바로 호르무즈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제법 넓습니다. 한 100km 정도 됩니다. 꽤 넓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의 수심이 워낙 얕아가지고 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이란의 영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수심이 좁아서 들어갈 때는 이란 영해, 나올 때는 오만 영해, 이런 식으로 밟고 나와야 됩니다. 즉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란 영해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란이 봤을 때 기분 나쁘면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패스트 어택 크래프트, 그러니까 무장 고속정들의 전진 기지가 바로 이 캐슘섬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역이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들의 기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대함 미사일들, 지대공 미사일들, 방공기지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 지대함 미사일들 중에서는 정말 이 무서운 이게 있습니다. 칼리즈파즈라고 하는 지대함 탄도미사일이에요. 지대함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니까 당연히 초음속이죠. 우리 왕건함이,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초음속 미사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또 누르라고 하는 지대함 미사일,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180km짜리 아음속 미사일인데 이 누르 미사일도 무섭습니다. 이 누르 미사일이 2006년 이스라엘의 그 스텔스 콜벳인 하니트함을 한 방에 대파시켰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누르. 이게 이 누르와 칼리즈파즈 지대함 탄도미사일들이 완전히 이 지역을 도배를 하다시피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자폭 드론도 있죠. 그리고 수상 위협으로는 이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고속정 기지에 수상 전투함이 9척, 그리고 고속 공격정이 200척 이상이 있습니다. 200척 이상의 고속 공격정이 있어요. 그리고 수중 위협 잠수함들은요,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이 3척이 있고, 그리고 북한과 합작으로 만든 가디르 잠수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형 잠수함이 무려 26척이나 있는데 이 중에서 킬러급 잠수함과 또 중소형 잠수함 일부에 533mm 어뢰 발사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후트라고 하는 초공동 어뢰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속도가 무려 시속 370km입니다. 시속 370km짜리 후트 어뢰에 조준이 돼서 발사를 했다. 370km짜리. 우리 왕건함은, 우리 청해부대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 45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3km 전방에서 시속 370km짜리 어뢰가 발사됐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대잠 능력이 아주 좋아서 그걸 다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탐지해본들 이러한 영역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 탐지는 했는데 저것들이 혹시 나를 공격을 할까 안 할까? 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공격할 것 같다 해서 먼저 공격했을 때 이란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 영해라서 초계 중이었는데 한국 해군이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군함을 격침시켰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란이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방적 선제 공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이란이 공격하는 선방을 무조건 한 방 맞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 맞았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일본은 뭐 이란하고 관계도 좀 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부대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영국은 지금 현재 타입 45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이 가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8,000톤급이고요. 샘슨이라고 하는 방공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 이거 뭐 거의 이지스보다 더 단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수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방공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드제벤 프로방시안급 이것도 역시 에이파 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위상배열 시스템이죠. 이것도 역시 단거리에서는 이지스보다 더 우수한 방공 능력이다
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일본도 FCS-3A, 즉 위상배열 레이더 탑재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단거리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방공 능력을 가지는 아키즈키급 구축함을 파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생긴 건 정말 아까 뭐 드제벤 프로벤시안이나 일본의 아키즈키나 이런 게 못지 않죠. 그러나 생긴 건 정말 허우대는 이렇게 멀쩡한데 내부는 너무나 빈약한 그런 허우대만 멀쩡한 군함을 우리 해군이 만들어 놨었습니다. 북한군 상태로는 뭐 넘치죠. 그런데 이런 정말로 위협적인 상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무장 탐지 능력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MW08 레이더 이거 소형 함용 레이더예요. 1000톤짜리 이런 데 들어가는 레이더를 우리 5000톤짜리 군함에다 지금 넣어놨으니까 이게 뭐 탐지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나 마찬가지입니다. DSQS-21BZ 이 소나 이것도 역시 중소형 함정용 소나예요. 탐지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흑룡이라고 하는 타스, 즉 이 예인 소나 끌고 다니는 소나가 있는데 이 호르무즈에 워낙 선박 통행량도 많고 그리고 수심도 얕고 해서 타스 소용도 없습니다.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함수 소나와 대잠 헬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잠 헬기 링스는 또 얼마나 채공 시간은 짧습니까? 저기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한 200km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200km를 시속 40km로 또는 시속 30km로 통과할 동안 무려 8시간, 9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링스가 계속 채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따위 헬기를 우리 해군이 도입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와일드캣. 그것도 뭐 잘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 대한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나 고속표적 대응 그리고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적의 고속공격전 동시 대량 운용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는 무장이라고는 K6 기관총밖에 없습니다. 고속 공격정이 몰려올 때 그 공격정을 상대할 수 있는 무장이 K6 기관총 한 두어 정밖에 없어요. 양현에 있으니까. K6 기관총 가지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해적을 상대로 하면 되죠. 해적은 AK 소총밖에 없으니까. K6 기관총 가지고 AK 소총의 사정거리 밖에서 얼마든지 해적을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고속 공격정들은 로켓을 장착하고 있고 대한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그런 공격정들인데 이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의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안 되죠. 아주 염가형 소나를 갖다 붙였으니까 잠수함 탐지가 안 되는데 그 잠수함에서 후츠 초공동 어뢰 시속 370km짜리 그거 쏴버리면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옆구리 뚫려버리는 것이죠. 옆구리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는 지옥이라고 이란은 경고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이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이란으로 교신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군함도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에 들어올 때 지옥에 들어왔다고 말할 것이고 나갈 때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방어가 우선이다. 그러나 적이 오판하면 즉각 공격으로 전환할 것이며 공격으로 전환할 때는 이란의 모든 군사력이 동원될 것이다. 정말 무시먹지한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철저하게 제해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와,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같이 능력도 없는 집단이 떠들 때는 참 웃고 말지요. 그런데 여기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그 능력을 자꾸 보여주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 때리는 거 보십시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때리는 거 보십시오. 그냥 때려버립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 격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 청해부대를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2600km 남쪽에 있는 부대, 해적을 상대하는 AK 소총 들고 있는 애들 상대하는 용도로 파병 동의를 했던 그 부대를 2600km 북쪽에 있는 정규군을 상대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포악한 위력적인 군대를 상대하는 그 용도로 보내는 것을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파병을 할 때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비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 항모전단도 희롱했던 이란, 완건하면 얼마나 만만할까요? 자,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이란을 빠져나올 때,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속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식으로 농락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지그재그 기동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을 완전히 놀렸습니다. 이때 링컨 항모에서는 시호크 헬기를 딱 띄워가지고 그 헬파이어 미사일들 딱 장착한 시호크 헬기 띄워가지고 계속 이제 엄호를 했죠. 그래서 돌격해 들어오면 바로 그냥 헬파이어 미사일 쏴버리려고 딱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헬파이어 장착한 시호크가 있기나 합니까? 그거 사자고 했을 때 우리 해군이 뭐 샀습니까? 와일드캣 안 샀습니까? 링스 와일드캣. 그런 해군입니다. 이래놓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군함 보내자고요? 이러다가 뭐 그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되지. 아까 이란의 해군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의 말대로 적이 오판하면, 야, 니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왔으니까 니들 오판한 거야 라고 선언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링스를 띄웠다. 우리 영공에다가 니들이 감히 전투용 비행체를 띄워 니들이 오판한 거야 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링스가 함대 공미사일 또는 지대 공미사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됩니까? 링스가 날아오면 바로 죽는 겁니다. 링스. 그리고 후트 초공동 어뢰 날아오면 우리 완건함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걸 국회 동의 없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보내자고요? 아니,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 동의도 없이 분쟁 지역으로 2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야, 거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근처니까 거기냐 우리 국민들 잘 모르니까 다 그냥 뭐 그쪽으로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2600km예요. 아덴만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해적 AK-47 소총 들고 있는 해적 상대하라고 완전히 너무 오바스펙이야. 이런 걸 보냈어야 되겠냐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거 지금 가면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해군 장병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320명의 청해부대 장병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이란의 위협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기에다가 파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해군에게도 경고합니다. 해군 함부로 청와대에 지금 육군들이 다 있으니까 잘 모른다고 함부로 괜찮습니다 보고하지 마세요. 신승석 해군참모총장님, 생대 같은 해군 장병, 청해부대 장병 320명 페르시아만에 호르무즈 해협에 수상되면 총장님 책임지십니까? 책임 안 질 거면, 못 질 거면 청와대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안 된다고, 이대로는 못 간다고 보고하십시오. 갈 수 있는 무장 해주고 보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해군 총수의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해군 총수가 그 엄청난 의전 받고 계룡대 안에서 철옹산 같은 요새 안에서 어마어마한 의전만 받고 1등석 비행기 타고 해외 순방 가고 그러면 하라고 해군 총수 시켜줍니까? 우리 장병들 생명 지켜줘야죠. 빨리 청와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다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민간인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이거. 군인 최고위 층들 그리고 정치권 최고위 층들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속이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